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도세자의 후궁 경빈 박씨의 삶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빙해.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의 여인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을 경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영조 33년 1757년의 일입니다. 빙해는 숙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인원왕후를 모시는 친방 궁녀였습니다. 친방 궁녀란 왕비의 침실을 관리하고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궁녀를 말합니다. 왕실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공간을 담당하는 이들은 신뢰받는 궁녀들이었습니다. 빙해도 그런 궁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궁녀였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세자와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될 사도세자였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신분과 예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사이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인원왕후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여러 해 동안 빙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녀를 바라봤을까요?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해라고 했으니 적어도 2년에서 3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세자는 빙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원왕후의 궁녀를 건드리는 것은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서른을 모시는 궁녀는 그 주인의 소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원왕후 본인이 살아계셨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세자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불을 품고 참아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757년 2월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상복을 입었고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자에게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빙해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해 9월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도세자는 빙해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인원왕후가 돌아가신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상은 3년상이 원칙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자의 행동은 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영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국상 중에 후궁을 드린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윗전인 인원왕후의 궁녀를 허락도 없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왕비에 대한 불경이자 왕실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호되게 꾸짖으며 빙해를 당장 궁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 해를 기다려온 사랑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명령에 굴복하는 대신 그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빙해를 자신의 이복누이인 화환옹주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고 다른 궁녀를 가짜 빙해로 만들어 대신 출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환옹주의 처소를 드나들며 빙해를 몰래 만났습니다. 화환옹주는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영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오빠인 사도세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빠의 절박함을 이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빙해는 화환옹주의 처소에 숨어 지내게 되었고 사도세자는 표면적으로는 이복누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며 빙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7년 동지 무렵 화환옹주가 남편의 상으로 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시댁으로 가서 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화환옹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궁을 떠나자 빙해를 숨겨둔 사실이 곧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현고기에 수록된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빙해를 출궁시켰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키자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영조 앞에서 화환옹주의 탓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복누이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영조는 동기끼리 우애롭게 지낼 수 없느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영조가 화를 낸 것은 빙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빙해를 내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인 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때 사도세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양정화 우물에 뛰어드는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도세자가 낙상했다는 영조의 발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세자의 자살 시도를 구체적으로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세자가 우물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자는 진심이었을까요? 정말 죽을 각오로 우물에 뛰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한 극단적인 시위였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세자의 행동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조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빙해는 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빙해는 종육품 수칙이라는 낮은 품계를 받았을 뿐 양제나 양원 같은 정식 세자 후궁의 품계는 받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다른 후궁인 양제 임씨는 정식 후궁 품계를 받았지만 빙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궁녀 출신이었고 똑같이 세자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자의 후궁이었지만 명목상으로는 승은상궁, 즉 세자의 총애를 받는 상궁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에게 단단히 찍혔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가 우물에 뛰어들면서까지 지킨 사랑이었지만 영조는 끝까지 빙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승리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승리는 훗날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빙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까이 하신 것들은 많되이시만 그리하시고 대수롭게 하시는 일 없고 자식 낳은 나인이라도 털끝만큼도 더 봐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것에게는 그리 대수롭게 구시더라. 사도세자의 다른 여인들은 모두 일시적인 총애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은 궁녀라 해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빙해만은 달랐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유독 아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같은 궁녀 출신 후궁인 양제 임씨는 동정했지만 빙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빙해를 위해 꾸며준 방을 아니 갖춘 세간이 없더라, 즉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빙해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것의 됨됨이가 유약한지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빙해를 위해 자신에게 배당된 돈을 넘어 내수사의 돈까지 가져다 펑펑 썼다고 합니다. 빙해의 화려한 방은 모두 내수사의 돈으로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빙해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일이 알려지면 영조가 다시 사도세자를 혼낼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빙해는 사도세자의 아들 은정군과 딸 청군 옹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조에게 단단히 찍혀 똑같이 궁녀 출신 세자 후궁인 양제 임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대증, 즉 옷 갈아입기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해져 떨어질 때까지 갈아입지 않고 버텼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누군가는 세자의 옷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이 일을 피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발작을 일으킨 세자에게 폭행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궁녀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살기 위해 세자의 옷 시중을 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자의 옷 시중은 부인 해경궁 홍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얼굴을 맞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빙해가 옷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빙해가 입혀주는 옷은 세자도 잘 입었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받는 빙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마침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영조 37년 1761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빙해는 평소처럼 사도세자의 옷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자의 의대증이 극심하게 도졌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세자는 빙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빙해는 세자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세자에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빙해는 세자의 폭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재난고에 따르면 사도 세자는 빙해를 폭행해 죽인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빙해가 낳은 아들, 당시 갓돌이 진안은정군마저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정순왕후의 측근 호위병들이 재빨리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은정군은 간신히 익사를 면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은정군의 아명은 하엽생, 즉 영꽃잎 위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영조가 직접 지어준 은정군의 자는 연재였습니다. 불쌍하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빙해의 죽음은 한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사도 세자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왕실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처음에는 빙해의 사망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을 통해 영조는 사도 세자가 빙해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살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사도 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내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일을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영조는 빙해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궁녀 출신이었지만 그녀가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빙해가 사도 세자의 잘못된 행실을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 말은 그가 빙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빙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사도 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도 빙해는 품계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우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빙해의 친아들 은정군이 정조 주기 초반에 영모에 연루되어 20살의 나이에 사사당했습니다. 이복형인 정조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또한 빙해가 죽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정조 입장에서도 그녀를 거론하기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 아닌 큰아버지 효정 세자의 양자 자격으로 즉위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생부인 사도 세자의 후궁을 추중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빙해의 딸 청군옹주는 사도 세자의 자식들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슬아의 자녀를 두지 못해 입양을 해야 했습니다. 빙해의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처럼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종대에 이르러서야 빙해는 마침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99년 광무 3년에 그녀는 종일품 귀인으로 추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 광무 5년 사도 세자가 장조 황제로 추존되면서 빙해도 정일품 빈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경빈 박씨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14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아들은 연못에 던져지고 자식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 그녀는 죽은 지 한 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왕실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빈 박씨 빙해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목숨을 걸 만큼 강렬했지만 그 사랑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관계와 정치, 신분과 권력이 뒤엉킨 궁궐에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빙해를 꼽지 않은 시선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녀의 강직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유혹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직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강해져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빙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 앞에서 개인의 삶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리고 진실은 언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경빈 박씨 빙해. 사도 세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 영조가 강직하다고 평가했던 여인. 그리고 광기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